네, 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오늘 사조 오양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 그냥 오늘 사조 그룹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사조 그룹이 해외 확장을 시작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글로벌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가능할지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 보시는 것처럼요, 사조 그룹이 해외 사업을 위해서 확장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조 그룹이요, 본격적으로 올해 글로벌 시장을 준비해서 사업 확장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또 공격적인 인수 합병을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내부의 정비에 집중도 하고 해외 확장을 위해서 무게 중심을 이제 조금씩 옮겨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사조 그룹이 해외 사업에 이제 강화에 나서고 있고, 거기서 또 사조 대림과 사조 CPK에 대한 요 얘기를 좀 더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해외 실적을 보시면요. 사조 그룹의 사조 산업은 수출 비중이 38%고 돼 있고, 사조 대림은 수출 비중이 5.1%로 적죠. 그리고 나머지 사조 동아원도 수출 비중이 지금 현재까지로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는 사조 산업이 수출 비중이 또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포커싱을 좀 맞춰서 사조 대림과 사조 CPK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사조 대림 같은 경우는 김 수출량이 지난해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었죠. 거의 2천만 달러에 달하면서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는 이 김의 해외 시장에서 성과가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조 대림 같은 경우는 냉동김밥을 통해서 미국 유통망의 주요 마트나 이런 곳에 입점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사조 CPK 같은 경우는 국내 전분당 시장에서 2위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3,400억 원의 인수가 됐었는데 전분당을 생산을 해서 사조그룹에 이제 다양하게 식품 제조 계열사로 활용이 될 전략까지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조 CPK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나눌 건데 사조 CPK가 또 그 국내 잉그리디언이라는 한국 지사를 인수를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또 오늘 내용에서 말씀드린 글로벌 사업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려면요. 이 잉그리디언 한국 지사가 사조 CPK가 글로벌 식품기업 잉그리디언의 한국 지사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게 핵심 골자인데요. 이렇게 해외 확장이 되어 있는 잉그리디언 한국 지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사조 그룹 자체가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어떤 효과를 노릴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선 잉그리디언 코리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잉그리디언 코리아 같은 경우는 식품 원료를 다루는 소재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 지사에 있는 건데 식품, 음료, 원료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불어서는 제약이랑 화학까지 원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분당이나 당류, 옥수수 분말 같은 제품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매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인그리디언 같은 경우는 전분당이나 옥수수 분말, 특히 전분당 같은 경우를 가공을 해서 음료의 단맛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는데 또 쓰이겠죠, 당류나. 그래서 옥수수 분말은 제빵 요런 데 쓰이는데 납품을 하고 요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잉그리디언 코리아를 인수를 하면서 볼 수 있는 효과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요, 이 원자재 공급망에 있어서도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조 그룹이 잉그리디언 코리아를 이제 인수를 했으니까 사조 그룹이 원자재 수급이나 공급망에 있어서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겠죠. 이는 곧 원가 절감이나 생산 효율성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니까 그만큼 마진이 또 많이 남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단골 확보를 해놓은 기업은 빠르게 시장으로 유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인그리디언 글로벌을 네트워크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시장에 빠르게 흡수될 수 있고 기존의 글로벌 유통망 고객을 통해서 시장 리스크를 또 줄일 수 있는 것도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기존의 브랜드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세계 시장에서도 친숙하게 빠르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이 속도 면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성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그리디언 코리아도 인수를 해서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지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일단은 사저그룹 자체가 해외 확장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냉동김밥과 사조 CPK의 전분당이라는 걸 가지고 이 원자료 수급 공급 면에서 안전하게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게 일단 장점일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고려를 해야 될 게 수출 비중이 향상이 될 수가 있는지가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수출 비중이 현저하게 좀 낮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의 위치가 중요한데 그 비중이 과연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유무가 정말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조 그룹 전체에 대한 성과를 조금 지켜보는 것도 한 가지고 또 더불어서 사조 그룹 전체가 인그리디언 코리아를 확보를 하면서 시장이 발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리스크도 분명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 불안정이나 외환 리스크나 규제 등이 분명히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이 빠르게 성장하는 해외 확장만큼 그만큼 변동성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추이도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점도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오늘 전체적으로 사족 그룹에 대한 얘기를 해서 조금 엇나간다고 불일치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가는 그룹이다 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조 오양 전체적인 차트 봤을 때는 6월 12일에 주가가 확 급등을 했었죠. 이건 이제 해외 수출이랑 냉동김밥 이슈 때문에 반등을 했다가 지금 약간 빠지고 있다가 다시 또 거래량이 한번 빵 터졌습니다. 요때 이슈는 사조에 대한 테마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약간 급등을 하면서 다시 또 조정 구간으로 또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일단 흐름 자체는 올 상반기에 냉동 김밥도 그렇고 인수합병 소식 계속 겹치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매출도 조금씩 단단하게 올라가는 중이라서 마찬가지로 그래프도 천천히 우상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조 오양 그리고 넘어서 사조 그룹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도 투자에 도움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